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3월 17일 그 3장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는 3장을 금요일까지 다 마치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은 금요일 날 3장 다 마치면 그 3장에 대한 퀴즈 보겠네요. 그죠? 어, 그래요.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봐요.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공유하고 어, 음, 그다. 그래서 수업 중에 질문이 있으면 여기 채팅 그거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해줄게요. 음, 3장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기억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우리 교과서의 그 내용은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기억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서 이렇게 서머리한 거를 일부 첨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매장 끝나고 나서 퀴즈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PPT 강의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퀴즈를 내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잘 이해하고 질문해서 퀴즈도 잘 보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변화하면 새로운 그런 환경에 맞도록 뭔가 재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 단기적으로는 학습 학습을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만일에 취직을 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뭐 50년 단위, 뭐 10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어떤 인류의 종 자체가 변하는 거는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전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학습과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학습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옛날 알던 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테니까 아마도 도태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참 놀라운 거는 그 여러분이 이제 뭐 나도 넷플릭스 영화를 가끔 보는데 주말에 거기는 보면 시각하고 영상 그러니까 시각 정보하고 소리 정보하고 두 개의 그 차원의 정보가 결합된 거잖아요. 근데 1시간짜리 영화면 그거 다운받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메모리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하나 경험을 하면 시각하고 청각만 있는 게 아니고 냄새도 있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있고 이런 여러 차원의 정보들이 함께 저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더라도 영화 1분 찍은 거하고 내 뇌에 저장되는 인간의 기억하고는 사이즈가 뭐 인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월등히 크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60살이 됐는데 그러면은 60년 동안 살면서 하루에 대략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모든 시간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경험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60년 동안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6시간 정도 만일에 내가 경험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 양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6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대부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놀라운 거는 어,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어, 다른 학생은 들린다 그러는데 권민경 학생
다른 학생들도 잘 들립니까? 강의하는 게 좀 볼륨을 한번 키워보죠. 예, 고마워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 좀 크게 얘기를 해볼게요. 음, 그래서 60년 동안 그 경험한 것들을 어딘가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그 방대한 양을 또 두 번째로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양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끄집어낼 때 순식간에 정확하게 끄집어낸다는 거죠. 어, 왼쪽 아래 오디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학생 얘기죠, 그죠? 음.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해요. 근데 학습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단기 기억에 일단 정보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나 워킹 메모리에 작업 기억에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 일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지 경험한 게 기억으로 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PPT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 기억은 오랜 기간 동안 정보를 저장하는 체계예요. 어, 대개 한 30초 이내에 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 30초도 아니고 한 10초도 안 가요, 사실은. 그런 기억이 되게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에 있는 거고,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에서 뭔가 일을 해서 대개는 반복이죠.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면 이제 학습이 일어났고 어딘가 기억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어떤 예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어. 그러면 조금 전 30초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내용은 단기 기억에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교시 강의를 들었던 거, 또 어저께 뭐 어딘가 나가서 뭐 옷을 샀던 거, 지난주에 누구랑 축구를 같이 봤던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장기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옆에 그림에 있는데 이게 가려져서 채팅을 어디로 옮기는 게 좋으냐면 요 위로 올리면 좋겠다. 지금 여기 토니가 장기 기억에 토니 장기 기억에 이런 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짐은 신디하고 이게 신디인데 신디하고 3주 전에 만난 남자고 제임스 본드는 007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장기 기억에 예전에 경험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좀 있는 거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 토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신디가 짐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신디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 장기 기억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인출이라고 그러죠. 인출해내서 단기 기억 혹은 작업 기억에서 신디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요.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에 이제 정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부호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음성으로 내 음성을 만일에 들었다면 음성 자체가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내용이 기억이 되잖아요. 혹은 음성에 어떤 소리가 기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자극이 여러분 뇌로 들어올 때 외부에 있는 자극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여러 번의 변환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죠. 그 여러 번의 변환을 거쳐서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부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은 쓰고 있는 부호의 형태가 하나는 시각적인 형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상하고 지금 눈으로 내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심상은 내가 보고 있는 거, 봤던 거를 추상화해서 어떤 그림 같은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A라고 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친구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아주 세세하게 뭐 눈썹이 몇 개가 있었고 뭐 코하고 눈썹 간의 뭐 간격은 얼마였고 이런 세세한 걸 모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는 눈썹이 몇 개고 그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지만 심상화되고 나면 추상화된 그림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모두 다 이런 시각적 보호, 심상을 써요. 그다음에 청각적 보호화도 해요. 어 인제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니까 당연히 소리로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리 형태로 마음을 보호하기." 이런 글을 읽으면 이 글도 소리로 바뀌어서 여러분 단기 기억에서 계속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적 보호도 써요, 소리로 된 것도.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콘레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알아낸 그 사실인데 예를 들면 F하고 S는 잘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뭐 F, S, 뭐 T, U 뭐 이런 식으로 문자들로 구성된 자극을 시각으로 제시를 해 주고 나중에 "조금 전에 봤던 거 떠올려 봐라." 그러면 그 알파벳의 소리가 유사한 놈들은 자꾸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저장할 때 소리로 된 정보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노래를 뇌 속에서 떠올리면 그때도 소리로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떠오른 다음에 속으로 흥얼흥얼거리죠. 나는 요새 칼 오프라고 하는 중세 시대 때 작곡가 노래를 많이 듣는데 합창곡인데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런 거 이렇게 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서 내 장기 기억에서 좀 끌어내서 단기 기억에서 좀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든 그 장기 기억이든 소리로 된 정보 형태로도 부호화를 하고 또 심상 모양으로도 부호화를 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그 코드는 의미적 보호화도 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무슨 단어를 얘기했는지 무슨 문장을 썼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말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말한 내용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기억은 이 세 종류의 보호와 코드를 쓰지만 지배적인 게 장기 기억은 의미 보호를 더 많이 쓰고 단기 기억은 청각적인 보호를 유독 많이 써요.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세 개의 보호를 다 쓰는 건 맞는데 더 많이 쓰는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우리가 인제 눈으로 영어 단어를 보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하고 한글 뜻하고 이렇게 봐서 두 개를 쌍지어서 이렇게 쌍을 지어서 되게 암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영어 단어가 발음이 되게 어려우면 잘 기억이 안 돼요. 그죠? 나는 옛날에 중학교 막 들어가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우는데 실제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발음하면 레스타우란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발음은 아마 불어 쪽에서 온 영어일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글자 보이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서 나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외울 때 레스타우란트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청각 부호화가 어려운 단어들이 청각 부호화가 쉬운 단어보다 학습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 좀 봤던 음운 유사성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이 와서 좀 그런 거죠. 그죠? 헷갈려 하는 거죠. 그죠? 또 아니면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소리로 잘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글자를 눈으로 봤는데 단어를 눈으로 봤는데 소리로 잘 안 바뀌어서 또 안 외워지고 이런 거죠. 그죠?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의 부호화를 비교를 해 보면 시각적, 청각적, 의미적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단기 기억 쪽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시각의 모양들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 기억은 여러분이 어저께 혹은 일주일 전에 아니면 뭐 10년 전에 들었던 보았던 어떤 모양이 떠오르는 거 이게 장기 기억에 있는 거고 청각적인 거는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를
마치 귀에서 뭔가 소리가 이렇게 웅 울리는 것처럼 그런 거가 지금 단기 기억에 지금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칼 어프 노래 떠올려서 흥얼흥얼거렸던 것처럼 그런 거는 장기 기억에서 좀 떠올려서 지금 단기 기억에서 암송하고 있는 거고 의미적인 거는 단어를 뭐 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얘는 과일 쪽에 속하는 단어, 얘는 뭐 동물에 속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단기 기억에서 저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의미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내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소설이나 기억 심리학의 교과서 내용을 떠올리는 거 이런 거는 장기 기억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정보를 뇌에 저장을 할 때 이런 세 종류의 부호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개를 모두 장기나 단기나 모두 쓰는데 단기 기억에서는 유독 소리하고 관련된 부호화를 많이 하고 장기 기억에서는 의미 부호화를 많이 하죠. 어 어저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읽었던 책을 떠올려 보면 그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르지 그 책에 쓰여 있던 단어나 문장이 떠오르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틀림없이 의미 중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심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고 실제 그 뇌를 다친 환자들 뇌를 다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심리학이나 기억 심리학 연구하는 그런 영역을 신경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지 신경 심리학. 그러니까 어 어떤 사고나 뇌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뇌를 다치게 되고 그 다친 이후로 어떤 기억에 장애가 있거나 인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과정이나 기억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인지 신경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cognitive neuropsycholog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어 현상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신경 언어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Neuro linguistics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HM이라고 하는 환자 얘기예요. 여기 사례가 세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HM이라고 하는 환자는 간질이 너무 심해서 그 해마를 포함한 측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 수술을 하고 났더니 수술 받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과거 일하고 그다음에 수술 받은 이후에 경험한 사실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기 기억은 있는데 장기 기억 쪽으로 넘기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봐도 해마는 사실은 단기 기억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한다. 장기 기억을 만드는 데 주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쨌든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어 클리브 위어링이라고 하는 환자는 원래 합창단 지휘자였는데 해마, 편도체 그래서 이쪽 측두엽을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장기 기억은 문제가 있고 단기 기억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HM 환자 경우처럼 해마 쪽을 손상을 입었는데 어 단기 기억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도 해마는 단기 기억하고 큰 어떤 관련성이 없고 장기 기억이 해마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어요. KF라고 하는 이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두정엽을 손상을 입었어요. 두정엽은 여기 머리 정수리 있는 데잖아요. 그죠? 양쪽. 그러니까 왼쪽 뇌, 오른쪽 뇌에 두정엽이 다 있죠. 근데 이 두정엽은 알려져 있기로 주의 과정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의미적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감각 기관에서 온 정보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두정엽을 손상을 입었는데 그럼 당연히 주의 쪽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보들을 통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단기 기억에 손상이 있고 장기 기억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환자들 위에 있는 두 환자는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고 단기 기억은 문제가 없고
밑에 KF 환자는 단기 기억에는 문제가 있고 장기는 없으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이중 해리를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두 환자 경우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싱글 디소시에이션, 단일 해리를 보여주고 있고, KF 사례가 반대 증거가 있으니까 또 다른 싱글 해리에서 두 개를 합치면 더블 디소시에이션, 이중 해리를 발견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증거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볼 건데, 진짜로 그러면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별개의 기억으로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증거는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다중 저장고 모형, 그러니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분리되어 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코안이나 또 내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학과의 앤더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하나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이 교재를 쓰고 있는,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책의 저자도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의 일부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아마 6장인가요? 가면 진짜 단기 기억이 있는 건지 그 연구 결과들을 쭉 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단기 기억이 분리된 게 안 보인다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완전하게 다른 어떤 체계의 기억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 기억 중에 일부 활성화된 부분이, 지금 현재 주의가 가고 있는 부분이 단기 기억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필요에 따라서 분리돼 있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논쟁이 좀 있고, 지금 여기 랭게네스 이름이 어렵죠. 그죠? 유럽 사람이겠죠. 이분들은 단기 기억이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런 얼굴 자극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얼굴 자국 중에 반은 처음 보는 얼굴이고 얼굴 자국 등 중에 반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얼굴은 장기 기억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 기억 성분으로 보는 거고, 새로 보는 얼굴은 알지 못하는 얼굴을 본 거는 이제 단기 기억 쪽에 들어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기억 실험하고 장기 기억 실험을 할 때 요런 순서로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는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 예를 들어서 30개를 1초에 하나씩 30번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학습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사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기억은 대략 10초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딜레이를 10초 이내로 주면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단기 기억 검사라고 보는 거고, 요 지연 시간이 1시간이나 하루나 일주일 후에 검사를 받게 되면 장기 기억을 검사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패러다임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여기선 7초의 지연을 줬으니까 단기 기억 성분을 알아보는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RI로 이제 낯선 얼굴을 봤을 때 하고 아는 얼굴을 봤을 때 나중에 검사를 하는 동안 뇌 활동을 봤더니 뇌 활동이 이렇게 오른쪽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낯선 얼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많고, 약 자극, 검사 자극을 보고 8초 정도 지났을 때에 뇌의 활동이 제일 왕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반면에 이미 알고 있었던 장기 기억 성분을 얘기하는 그거를 반영하는 뇌 활동은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연구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연구에 대해서도 글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 낯선 얼굴도
이게 만일에 한번 보면 장기격으로 들어갈 테니까 해마 쪽에 해마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해마의 활동을 측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이 그래프가 단기 기억만을 그럼 반영하는 걸까? 나는 거기에 장기 기억 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100% 증명하는 그런 실험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나는 의심을 해요. 음. 이거 여기에 지금 코언이라고 하는 88년도 하고 2005년 95년, 그러니까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이 양반이 논문을 발표를 했네요. 1988년도, 95년도, 99년도, 2005년도. 이거는 2005년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언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어 단기 기억이 따로 있지 않고 장기 기억에 일부의 주의를 준 경우, 주의를 줬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좀 인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까 내가 아는 노래를 떠올리는 것 같은, 떠올리려면 그 노래를 저장하고 있는 뇌 영역에 주의가 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분리된 게 아니고 장기 기억에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주의가 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잘못 얘기하는 그런 거다라고 코언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A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Central Executive Processes. 그래서 여기는 주의를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뇌의 영역으로 보면 되게 전전두엽하고 두정엽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 부위에 Central Executive라고 하는 기능을 그 두 곳에서 담당을 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장기 기억은 뇌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죠. 뭐 아비마에도 있고 뭐 뒤에 후두엽에도 있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장기 기억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거면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아비마 쪽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는 거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귀 근처에 있는 템포럴 로브 어딘가 저장이 돼 있는 거고, 눈으로 본 어떤 정보는 후두엽 어딘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한 곳이 아니고 뇌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중에 지금 처리해야 되는 내용, 거기에 센트럴 이그제큐티브가 주의를 주게 되고, 주의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이 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이 고양이를, 만일에 어저께 본 고양이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고양이의 야옹 소리도 있을 거고, 고양이의 생긴 모양도 있을 거고, 고양이가 다람쥐길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것도 떠오를 거고, 다람쥐길의 길도 떠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중에서 고양이의 모양에만 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다람쥐길의 모양이나 고양이 소리나 이런 것들은 어 여기 상태로, 대기 상태로 액티베이트 돼 있는 거고, 그중에 액티베이트 돼 있는 것 중에 고양이 모양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만 주의가 지금 아주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단기 기억이다. 이 양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모양 정보는 아니지만 다람쥐길의 모양이며 고양이 소리들도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죠? 주의가 일부 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워킹 메모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코안 교수님 이런 쪽의 분들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분리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로 쓰고 있는 슬라트니크 교수님도 분리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여러 그 시리즈의 그 실험들이 나오는데, 그 실험들을 보면 분리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원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두 종류의 이론이 있고, 서로 그 자기네 이론을 지지하고 반대쪽을 반박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알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론을 반박하려면 요러요러한 게 거기 단점이니까
요러요러한 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 내가 반대하는 저 이론이 틀린 거야.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나 어떤 모델이 연구를 뭔가 이렇게 리드하는, 유도하는,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이제 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표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10명의 학자들이 있으면 그중에 7명이나 8명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쪽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표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쪽이 표준 이론 쪽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의 관련성 혹은 차이점을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학습이 이제 일어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전이가 돼야 되거든요. 옮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길 때에 주된 그 메커니즘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레스토랑, 식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할 때 흔히 그러잖아요. REST 이렇게 스펠도 적고 또 의미도 생각하고 한국어 의미도 생각하고 혹은 레스토랑이라고 발음을 하고 발음된 거하고 의미를 또 연결을 짓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 작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단기 기억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좀 옮기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리허설이라고. 그럼 리허설을 그래서 학습의 제1 원칙은 몇 번을 공부했느냐예요. 몇 번을 연습을 했느냐가 음 학습이 얼마나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여기에 그런 극단적인 어떤 예가 있는데 최이스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에릭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81년도에 발표한 논문의 어떤 결과인데 그 배들리 선생님이 하고 몇 분 세 분이 쓰신 그 메모리라고 하는 책, 그 참고 서적으로 얘기했던 거 도서관에 사 놨다고 하는 책, 그 책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은 참 불쌍해요. SF라고 하는 그 최이스 교수님의 학생이겠죠. 대학원생이겠죠. 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그 숫자 열을 암기하는 걸 한 거예요. 어 박영신 학생 뭐 마이크 켜 볼래요?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아 들려요. 네. 우리 한번 박영신 학생이 저거 뭐야 조교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숫자를 불러줄 건데 불러주면 그 숫자를 들은 다음에 박영진 학생이 이렇게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크게. 네. 잘 들으세요. 7, 1, 7, 2, 9 해보세요. 7, 1, 7, 2, 9. 와, 너무 잘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역시 우리 고대생다워요. 그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5개는 지금 한 번 듣고 지금 바로 보고를 했죠. 요런 거를 디지트 스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만들어서 어디 있니?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써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조금 전에 박영진 학생이 보여준 게 디지트 스팬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열을 4개 불러준 다음에 5번 정도 시행을 해서 다 맞추면 박영진 학생은 디지트 스팬이 4개 이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4개가 아니라 숫자 5개를 또 불러주고 바로 보고하게 했더니 또 역시 5개 다 맞췄어요. 그러면 박영진 학생의 디짓 스팬은 그러니까 쇼텀 메모리의 크기는 5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요번에 더 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불러주죠.
자, 잘 들으세요.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준비됐어요? 네. 5, 2, 0, 6, 8, 4, 9, 3, 5. 해보세요. 5, 2, 0, 6, 8, 4, 3, 9. 9, 3, 맞나요? 5였죠. 그죠? 아, 네. 틀렸죠. 이건 지금 네. 9개였거든요. 네. 그래도 굉장히 우수하네요. 역시 8개 정도는 맞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박영신 학생의 디지트 스팬, 쇼텀 메모리의 크기는 숫자로 측정을 했을 때, 숫자 열로 측정했을 때 대략 한 8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면 5개에서 9개 정도까지 일반 똑똑한 그 성인들이 갖고 있는 디지트 스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박영신 학생은 지금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대략 8개 정도의 디지트 스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숏텀 메모리의 크기가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번에 박영신 학생은 한 번에 8가지 종류의 정보를 한 번에 암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디지트 스팬이 큰 사람들, 예를 들어서 15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없는데 15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정보 처리를 하겠죠. 그죠? 기억도 빨리 할 거고.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요새는 대부분 이제 아마 노트북들 많이 쓸 텐데 노트북에 왜 램 기억이 커야지 컴퓨터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그 램이 지금 숏텀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통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죠. 워드 스팬도 있어요. 숫자 스팬도 있지만 워드 스팬도 있어요. 워드 스팬은 어, 숫자 대신에 단어들을 불러주고 그 단어들을 보고하게 해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스팬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워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보다는 어, 예를 들면 cha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는 글자가 CHASE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더 어렵죠. 아까 그냥 7, 1 이럴 때는 7일 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chase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이름은 5개의 글자로 돼 있으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드 스팬은 디짓 스팬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신 학생이 디짓 스팬은 8였다면 워드 스팬은 4나 이 정도로 줄어들죠. 보통 그래요.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스팬도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코드 같은 거 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그 함수 같은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잖아요.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걸로 짜면 아주 전문가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전문가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램 스팬은 대개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암송을 해야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정보에 소속돼 있는 속해 있는 그 엘레멘트가 요소가 많을수록 그 전체 스팬은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최이스 선생님 등의 81년 그 논문을 한번 보면 SF라고 하는 대학원생한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200 세션을 했으니까 200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을 한 거예요. 200일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영신 학생한테 내가 5개 숫자 불러주고 걔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그거 다 하고 나면 이번에는 6개 하고 그것도 다 마스터하면 이번에는 10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00 세션을 했더니 여기 보세요. 디지스팬이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 정도 이 사람도 SF도 처음 할 때는 한 뭐 7이나 이렇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90개까지 늘었어요. 그죠? 한 80개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80개 숫자를 한 번 듣고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바로 연습의 어떤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지 스팬도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어 7이나 8이 아니고 50개나 60개까지도 커질 수 있다.
지금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인제 그 실험을 해 보면 이런 경우에 청크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영신 학생한테 내가 520 684 이렇게 했는데 520이 내 생일이거든요. 5월달 20 일. 그러면은 그렇게 내 생일 날짜 그러면 숫자 3개 520이 하나의 아이템처럼 묶여 버리는 거죠. 그죠? 원래는 3 개였는데 고 하나의 아이템처럼 묶이는 거를 청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 개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청크를 아마 7 개나 5 개로 만들었을 거예요, 숫자 조합을.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까지 많은 숫자를 한 번 보고서 기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무언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사람들,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을 어 꾸준히 늘 오랜 시간 동안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practice를 지금 만 시간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처음에 원래 보던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훈련하고 학습하면 거의 능력이 마치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늘어난다. 인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 그만큼 나의 능력이 더 커지고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도 그렇게 하려나? 1950 년대 이럴 때 손으로 담배를 말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담배를 안 피겠죠. 나는 피는데 그러면 담배를 마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1 분에 뭐 하나 말기도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5 년 10 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1 분에 10 개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10배 가까운 그런 속도로 늘어나죠. 예전에 그 경영학 그 논문에서 본 그런 건데 그 어 보잉사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항공기 제작하는 보잉사 그 보잉사가 이제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언제까지 몇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보잉사가 그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못 만들어서 굉장한 그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 보잉사의 그 담당자 그 의사결정자가 실수를 했던 게 그 5대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10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10 명이 다 숙련공이라 가지고 5 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1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10 명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50 대를 만들려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숙련된 공이 아니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된 날짜까지 당연히 못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벌금을 물게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처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지 심리학적인 학습 심리학적인 이런 특성을 잘 몰라서 지금 실수를 범한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그래프를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죠. 그죠? 지금 내가 뭔가 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잘 본인이 '나는 누구보다도 이런 쪽이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는 게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동작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춤추거든요, 리듬치. 어 그래서 뭐 노래 같은 것도 내 맘대로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에는 5 개가 있어요. 5개 부서가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소프라노 있고 엘토 있고 테너 있고 베이스 있고 남기춘 있고. 왜냐면 남기춘이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약간 리듬치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결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그런 리듬에 관련된 걸 뭘 하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리듬치도 훈련을 하면 늘어난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죠. 그래 요런 이제 연습을 통해서 요렇게 기억이 이제 이게 결국은 기억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단기 기억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연습을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해마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응고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남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연접 응고화, 그러니까 시냅스 내에서의 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스템 응고화가 있어요. 그래서 연접 응고화는 어저께 무언가 열심히 한 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 비교적 단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죠? 그런 때는 연접 응고화 쪽에 일어나게 되고 시스템 응고화는 거의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시스템이 아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영역 어딘가가 구조가 아예 변해버린 거예요.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뇌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그런 가소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성 이것도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인데 템포러리하게 일어나는 가소성이 있고 아주 반영구적으로 일어나는 가소성이 있다는 거죠. 응고와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음, 지금 이제 여기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응고화가 어쨌든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해마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해마에서 관련된 영역으로 정보를 뭔가 이송을 하고 그 연결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응고화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 그게 응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응고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해비라고 하는 그 천재 선생님이 해비한 룰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해비한 룰이 뭐냐면 두 개의 사건 A라고 하는 사건하고 B라고 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왜 파블로프 그 저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화 거기에 보면 왜 음식을 보게 되면 침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음식은 어 UC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Unconditioned Stimuluu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식하고 종소리 딸랑딸랑 종소리하고 그러니까 밥을 주기 전에 딸랑딸랑 소리를 하고 밥을 주면 딸랑딸랑 소리하고 밥하고 두 개가 같이 쌍연합의 학습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고전적 조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브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의 사건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사건 두 개가 함께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 둘 간의 연결하는 링크가 강해진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그 횟수에 비례해서 그 둘 간의 연결이 강한 정도가 결정이 된다. 그게 헤비한 룰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벌써 1948년도에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시고 그런 룰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 와서 보니까 이제 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늘어난 다음에 봤더니 LTP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Long Term Potentiation. Potent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변화 이런 뜻이에요. 전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기에 보면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110볼트짜리 야, 이 기계는 110볼트에서 써야 돼. 아니야, 이거는 220볼트에서 써야 돼. 이럴 때 그 110, 220이 그 전압이거든요. 그거를 포텐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도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전기 신호의 압력의 크기, 그거를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음식하고 딸랑딸랑 소리가 처음 짝져졌을 때는 맨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1번 뉴런에서 2번 뉴런으로 나오는 화학 물질의 양이 적고 그래서 2번 뉴런에서 생기는 전압의 크기가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처음 보는 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하고 음식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10번 정도 반복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뇌의 화학 물질의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두 번째 뉴런의 덴드라이트에 막에 그 열쇠 같은 게 여러 개가 생기고 그 더 많은 양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뉴런에 생기는 전기의 세기가 더 세지고 또 더 자주 나타나는 활동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하고 딸랑딸랑을 봤을 때 그 반응에 해당되는 뇌 반응은 요거밖에 반응이 안 됐는데 100번이 반복이 됐더니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는 신호로 변했죠. 요거하고 요 차이를 L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더 세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뉴런과 뉴런의 연접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응고화가 일어나는 1차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LTP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LTP가 발생이 되는, 그래서 두 뉴런 간에 연결이 생기는 그 속도, 속도가 아니라 그 연결이 한 번 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결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결되고, 그럼 이게 반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주기성을 갖고 있잖아요. 1헤르츠는 그 주기성이 1초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를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LTP가 일어나는 것도 한 4헤르츠 정도로 주기성을 갖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뇌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암기한다고 할 때에 마더 엄마, 마더 엄마, 마더 엄마 이런 식으로 너무 짧은 간격 그런 것보다는 1초에 4번 정도 반복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영진 학생 이해가 됐어요? 네, 응용.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미안해. 자꾸만. 이제 최세연 학생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그래, 조금 이따 최세연 학생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응고화가 이제 일어나야지 장기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원리로 되고, 여기 그림으로 보면 아까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는 그 저장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저장소를 지정하고 저장해야 되는 정보를 다듬고 저장된 곳하고 해마하고의 연결되는 고리를 강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해마는 나중에 갖고 있는 거는 그 인덱스 카드라고 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도서관에 여러분이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 인덱스 카드 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이름별로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책의 이름하고 책의 이름 기준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순서대로 이게 넓은 데에 여러 개 함이 있어서 어떤 책이 예를 들어서 뭐 가면과 춤 이런 책 제목이었으면 가 쪽에 가서 가 찾았으면 이번에는 면을 찾고, 그러면 그 카드를 찾으면 그 책의 제목에 해당되는 그 책이 서고 뭐 예를 들면 4층 서고 몇 번째에 저장돼 있다, 거기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죠. 그러면 그 카드 그 보고 4층에 그 서고에 가서 그 책을 이렇게 찾아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마는 마치 그 인덱스 카드 같은 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최세원 학생을 길 가다가 보게 되면 최세원 학생의 얼굴이 내 후디업으로 들어와서 내 저장돼 있는 뇌를 찾을 건데 그때 해마가 최세원 학생의 얼굴 기억은 여기에 저장돼 있어. 거기 있는 거 떠올려서 지금 눈으로 본 거하고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는 내용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하고 또 그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지정하는 데고 또 지정된 데를 알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만일에 손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응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문제가 없지만 새로 경험한 사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왜 HM 환자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예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마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응고화가 어 응고화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1번 단계는 해마가 직접 관여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경험한 최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12개월 이전에 12개월 정도 내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해마가 관여를 많이 해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해마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어 예를 들어서 해마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봤다면 시스템의 여기 글자 모양은 후두엽 쪽으로 여기가 후두엽 뇌 영역인데 거기다 저장하고 그 연결을 강화시키고 시스템의 의미는 두 번째 영역인 두정엽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시스템의 소리하고 관련된 거는 측두엽의 영역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시스템이 세 군데 나눠서 저장이 됐네요. 그죠? 여기는 글자 모양, 여기는 의미, 여기는 소리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 저장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글자 모양도 있고 의미도 있고 발음도 있고 그러면 뇌는 발음을 담당하는데 글자 모양을 담당하는데 의미를 담당하는데 이런 데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 나눠진 데하고 이게 연결을 이렇게 맺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해마가 껴야지 요 세 곳에 저장된 거를 또 다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다람쥐길에 있는 고양이 볼 때에 고양이 모양만 본 게 아니고 고양이 소리도 들었고 또 고양이를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 다람쥐길의 모양도 있었고 지난번에 고양이 보면서 친구랑 커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그 기억도 있고 그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해마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하고 이렇게 연결짓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마하고 그 영역들하고의 연결고리는 점차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1 년이나 2 년이 지나면 해마하고의 관련성은 이제 없어지고 영역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글자를 담당했던 뇌 영역 후두엽하고 의미를 저장하고 있는 두정엽 영역하고 소리를 저장하고 있는 측두엽 영역 요 세 영역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해마하고 각각의 영역들하고 연결된 요 상태가 에피소딕 메모리 쪽인 거예요. 일화 기억. 그리고 요런 형태로 되면 그게 의미 기억이나 아니면 암묵 기억, implicit memory 그쪽으로 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는데 장기 기억에서 1차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에피소딕 메모리의 응고화가 일어나고 그치만 에피소딕 메모리는 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끼리 연결되는 이런 응고화가 반영구적인 응고화가 일어나고 그럼 이 상태는 의미 기억이나 암묵 기억의 그런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들 내에 있는 신경들끼리 연결되는 방법이 아까 LTP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략 이해가 됐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김동규 학생이 했는데 헤비한 룰에 따르면 반복될수록 응고가 일어나면 뉴런의 활동이 증가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에그 같은 경우 반복된 활동에 따른 적응이 일어나면 결국 전륙에 적게 일어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컨디셔닝 배울 때 센서타이제이션하고
그 habituation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상에 대해서 맨 처음 봤을 때는, 맨 처음 들었을 때는, 맨 처음 냄새를 맡았을 때는 sensitization 돼 가지고 뇌 활동이 굉장히 많다가 그 내용이 반복이 되게 되면 어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habituation으로 바뀌어 버리죠. 근데 거기에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주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사과 모양도 있을 거고 사과에서 나는 달콤한 향도 있을 거고 또 사과가 싱싱한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얼마나 사과가 싱싱한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냄새 부분이나 시각적인 모양은 habituation 쪽으로 가고 반면에 싱싱한지에 해당되는 그쪽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음 두 정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되면 강화가 되는 거는 해변 룰에 맞는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다음번에 떠올리거나 기억을 할 때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보고 또 내 관심사가 적어지면 그거의 활동이 적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 관심사에 있고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 번 보고 친숙한 거래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좋은 질문 해 줬어요, 김동규 학생이. 이제 32 분인데 여기 응고화 정도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고 지금 퀴즈 해 볼까요? 그래서 얘를 쪼끔 더 멋있게 그려 보면 아까 해마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단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를 담당하고 있는 모듈, 시스템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모듈, 시스템의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듈. 그러니까 뇌의 어떤 영역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학자들이 그런 거를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포캠퍼스하고 각각의 모듈하고의 1차적으로 연결이 맺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조금 더 멋있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 각각의 모듈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게 이렇게 생기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해마는 역할을 안 하게 되고 모듈들끼리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듈 내에서도 그 연결의 강도가 더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기억의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콰이어라고 하는 교수님 하버드 스탠포드에 계시나요? 아니 하버드에 계실 겁니다. UC 샌디에고에 계시다가 유명해져 가지고 하버드로 가셨는데 그분이 15 년도에 다시 리비전한 거를 보게 되면 요거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거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프리프론탈 카텍스 그러니까 전전두엽, 미디얼 프리프론탈 카텍스 그러니까 기억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해마가도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전전두엽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더 근래 알려진 거는 두정엽도 관리자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은 정보를 셀렉트하고 가려내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두정엽은 어떤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고 통합하고 주의를 관할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된 기억의 컨트롤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있고 기억을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가 하나는 전전두엽 영역이고 또 하나는 두정엽이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동안 지금 퀴즈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퀴즈는 그 단기 기억이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한 반 페이지 정도 써서 조교 선생님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 35 분인데 대략 10분 정도 쓰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써서 지금 시작해서 35분 되면 마치고 그 파일을 조교 선생님 이메일 여러분 알죠? 여기 다시 한번 적어줘 볼까요? 조교 선생님 이메일 여기 적으라고 그럴게요.
그래요. 선생님하고는 금요일 날 또 봐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기 비디오 끄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